고맙죠. 자,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장이시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도의원 시절에 느낀 지방자치와 시장이 돼서 느끼는 지방자치가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방자치라는 의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우리 마을의 일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간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방자치이기도 하면서 네. 또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의원이 됐을 때는 약간은 이제 우리 도집행부라는 집행부가 있고 저는 그 집행부의 역할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승인하는 그런 네네. 뭐 직접적인 그 행정 집행의 당사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시정 집행자로서 이 지방자치를 바라보게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고 있죠. 그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을의 문제, 우리 주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주권자인 주민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결정해 나가자라는 또 우리의 대표를 우리 스스로 선출해서 또 보내는 대의민주주의 이 철학 하에서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제가 가장 좀 안타깝게 느낀 건 시민들의 정치 참여율, 네네. 참여율이 정말 낮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고 또 사회보장 체제가 그 안전하지 못하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완벽하지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문제, 자치의 문제,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정말 낮을 수밖에 없는 또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사회적 안전망도 좀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야 네. 그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네네. 뭐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서 좀 뭐 그렇죠. 성장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요즘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예, 정치 참여할 의지도 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예, 예. 또 저를 대표로 뽑아주신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도 최소한 민생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취임 100일 동안에는 큰 일에 대해서 일단은 큰 불을 좀 막는데 집중했더라면 이제 100일 이후에는 이제 우리 시행령 뭐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네네. 민생 문제, 민생 정책에 좀 집중하는 100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불발됐어요. 예.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지방 정부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 개헌 없이도 가능할까요? 사실상 개헌 없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개헌 없이 정말 어렵습니다.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긴 하지만 네. 그 전 단계 우리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 국회잖아요. 네. 근데 국회가 지방 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낮습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본질적인 문제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지방 분권에 대해서 자치 분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회 지도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만드는 입법, 그분들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이 개헌, 이제 선행되지 않고 네네.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네. 뭐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방 분권, 자치 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각 지역에서의 우리 전국 226개, 예. 6개 이제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단체장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지방 분권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의 수준, 시민들의 요구, 열망이 국회에 전달이 되고 청와대에 네네.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판이 큰 틀에서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시죠. 예. 자.